2번 F가 몇 차? 3차야. F가 3차가 되는 거고 이 3차 다항식에 대해서 F1이 3이야. 그 다음 두 번째 F 얼마가 2가 5가 돼. F3이 얼마가 돼? 7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보면 어떤 생각 들어? 저기 있는 저거 보면 어떤 생각 들어?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고 3을 집어넣었을 때 7이 나온다. 뭐가? 질서가 보여야 돼. 질서가 보여야 돼? 어떤 질서가 보여야 돼? 뭐를? 질서를 어떤 식으로? F에 X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된다? 2X에 2배 가지고 더하기 1 해주면 얘가 만들어지겠네.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많이 풀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킬러 문제였어. 예전에 킬러 문제였어. 막 정화해보 이런 데 가면 제일 마지막 번호에 막 이렇게 있었어. 지금 아닙니다. 지금 그냥 다 푸는 거야. 다 이렇게 풀어요. 오케이? 됐어? 자, 이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된다? 해가 1 또는 2 또는 3입니다. 됐어? 이렇게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쩌라는 얘기야 라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fx가 뭐를? 2x 빼는 거고 빼기. 이거 왜 이항시킬까? 이유도 있어야 되거든. 이항시키는 이유 뭔데? 그래야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까. 얼마 나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왜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왜 0 나오는데? 이해가? 근데 1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게 왜 중요해? 1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다항식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는데? x 빼기 1을 가지고 있는 다항식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올까? 당연히 0 나오겠지. 왜? 얘를 바탕으로 만든 일반화시킨 식이니까. 오케이?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0 나오죠. 이 개수 써야 됩니다. 얘들아 나중에 이걸 아냐 모르냐가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와 동일한 거야. 기본기야 이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야. 딱 가잖아. 다른 데 딱 가서 내 말고 다른 사람한테 배울 거 아니야. 가서 얘 이렇게 푸네. 그럼 좀 하네. 이런 생각, 이런 얘기 들을 거야. 자,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 뭐 해주면 된다? 여기 끝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F-1이 23이다. 그렇게 읽히죠. F-1이 얼마? 23이다. 이렇게 읽히죠. 끝. 됐니? 됐어? 전부 다 이렇게 풉니다. 자, 그리고 12번이야. 자, 12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1 마이너스 루트 3의 5승이야.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루트 3의 4승이고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루트 3의 3승이고 그 다음에 7에 1 마이너스 루트 3의 몇 승이야? 2승이고 제일 마지막에 3에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더라.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는 건데 방법을 내가 두 가지로 가르쳐 줄게. 어떤 게 쉬운지 그리고 어떤 게 쉬운지 그리고 둘 다 그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둘 다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방법은 뭘까? 5승하면 되겠죠. 라고 하면 니한테 배울 게 없잖아. 나한테 배울 게 없잖아. 5승 할 거면 맞지? 5승 할 거면 니한테 배울 게 없잖아. 그렇게 나와야지. 5승은 아니겠지. 그건 좀 아니잖아. 맞지? 직접 5승 한다면 말이 되냐?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방법 1입니다. 뭘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하는 거야. 식을 생각하는 거야. 어떤 식을 생각하느냐 하면 자, 1-루트3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얘 뭐가 있다? 켤레 무리수가 있습니다. 켤레 무리수의 특징이 뭔데? 합하면 유리수, 곱하면 유리수 됩니다. 그래서 합을 생각합니다. 합이 얼마죠? 2죠. 곱이 얼마죠? 마이너스 2죠. 이거 됐어? 합과 곱 나오면 뭔 생각나? 방정식 생각나야 돼. 방정식이 생각나야 돼. 어떤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는 빵이다 라는 식이 생각나? 다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은 뭐 다른 문제 풀 때도 얼마든지 응용이 많이 되는 하나의 뭐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하나를 합이 나오고 곱이 나오면 이 합과 곱은 이런 방정식 합과 곱으로 얘를 근으로 가지는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뭐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가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죠. x의 5승 마이너스 2x의 얼마? 4승 마이너스 2x의 3승. 왜 이렇게 적을까? 0이니까 0이잖아. 근데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줄 수 있어? 마이너스 2x의 3승 같아집니다. 맞죠? 같아졌죠? 마이너스 2x 곱해봅시다. 4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이것도 얼마? 0이겠지. 맞춰놓는 거야. 그러면 저기는 분명히 저게 있었으니까 뒤에 맞춰놓으면 되는 거니까 3x의 제곱 맞춰놓으면 되니까 빼기 x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이거 됐어? 위에가 얼마인데? 0. 밑에가 얼마인데? 0. 0이지. 그럼 얘만 계산하면 돼. 이거 납득하세요? 이거 납득하지? 됐어? 그러면 또다시 x제곱이 누가 되니까? 2x 빼기 더하기 2가 되니까 얘를 또다시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넣으면 6x에서 빼면 되니까 5x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되겠네. 끝. 다 됐어요? x자리에 저거 집어넣으면 다 되겠다. 이해돼? 여기까지 이 첫 번째 방법이 얘였잖아. 얘가 x였잖아. 실제로. 그러면 얼마 나오니? 5, 6, 11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5 하나 나오니까 11과 마이너스 5 나오니까 답은 뭐 6이 되겠네요. 이번이 답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됐지? 자, 지금 봐봐.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지금은 뭘 이용했어요?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었고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뭐를 식을 계산 없이 바로 영영으로 만들어 주는 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기억나니? 나니 내림차수 x-알파에 관한 내림차수로 식 정리하는 거 기억나요? 자, 여기는 요 녀석이 있습니다. x의 5승 됐죠? x의 5승 마이너스 2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더하기 7x의 제곱 더하기 3의 x 이렇게 됩니다. 얘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맞지? 뭐 계산이야 뭐 알아서 해. 계산 풀릴 수도 있으니까. 1의 4승 C의 x-1의 세제곱 D의
x-1의 제곱 2의 x-1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야 씨 제곱 a, b, c, b, c, d, e, f죠. 오케이? 이렇게 바꾸는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얘를 이렇게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사용하면 되니? 내림차순 연조립제법 기억 안 나? 기억나? 기억나?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날 것 같아. 기억 안 나. 자 여기서 살짝 볼게. 자 얘를 뭐로? 쉽게 갑시다. 이렇게 바꾸는 방식이 뭐다? 조립제법을 여러 번 사용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러 번 사용해 볼게.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조립제법인데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사용했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1 집어넣잖아? 해볼까?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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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게. 오케이? 됐어? 자 그럼 얘가 뜻하는 바가 뭐야? 얘가 뜻하는 바가 뭐야? 누구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누구였단 얘기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였단 얘기야? 마이너스 얼마? 2였단 얘기겠지. 이까지 돼? 그럼 자연스럽게 D는 누가 되니? D는 누가 돼? x-1, x-1, x-1로 4 묶어냈을 때 D는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 됐죠? 이해가 됐어? 자,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 또 까먹겠지. 근데 이거 잘 까먹지가 않아. 왜? 결과의 임팩트가 강하니까. 오케이? 됐어? 자, 다시 1입니다. 1, 1, 2 2, 1입니다. 그럼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얘를 x-1로 나누면 몫이 누구야? x 플러스 2야. 나머지가 얼마가 돼? 1이야. 오케이? 이해되죠? 그럼 봐. 여기 있는 요 x-1을 여기다가 탁 곱해서 만들어진 게 얘잖아. 오케이? 그래서 c가 얼마야? 1이야. 이해가 됐어? 한 번만 더. x 플러스 2 있습니다. 여기 1, 여기 1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그럼 여기 3이죠? 그러면 뭐가 3이란 얘기야? 여기 있는 요식을 x-1로 나눴을 때 몫은 1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가 돼? 3이 됩니다. 이해가 됐어? 됐지? 요 x-1 앞에 누구 있니? x-1의 제곱이 있는데 그거를 3에다가 곱해준 게 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 3이지. 얘는 얼마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부터 시작해서 뒤에서부터 D, C, B, A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뭐다? 지금처럼 얘를 x-1에 관한 내림차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맞죠? 똑같이 해주면 되겠지? 이해가 됐어? 해. 하시면 나오겠지? 하시면 나오겠죠? 이 뭐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잖아. 오케이? 이해되죠?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1 이렇게 왜 바꿨는데? 아니 생각해봐. 1 집어넣으면 여기 루트 3만 남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루트 3들만 남을 거 아니야. 계산하면 된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근데 이것보다 난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지금 이 문제에서. 맞지?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지. 이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해봐야 되더라 라는 얘기고. 자,
13번 봅시다. 이게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문제를 풀라고 얘기하면 문제를 풀잖아. 그럼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데 틀린 문제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야. 틀리는 문제를 계속 메꿔 나가야 돼. 나중에 질질질질 샌대, 물 새듯이.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런 개념들 정리를 해줄 때, 두 번째 이런 정리들을 해줄 때 내가 이게 아는 테크닉인지 모르는 테크닉인지,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보여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단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완전 점수가 달라진다니까. 완전 점수가 달라져. 그냥 문제 풀라고 하냐, 문제 풀기 싫은데 억지로 풀지. 좋아서 푼 사람이 누구 있겠냐고. 나도 억지로 풀어. 나도 억지로 풀어. 근데 난 억지로 계속 풀지. 근데 억지로 푸는데 그런 거 있잖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도 풀지. 문제를 푸는데 자기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착즙기에서 오렌지를 착즙해서 쭉 눌러가지고 즙 내듯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니까. 알맹이를 다 뽑아내면서. 중2 때까지 음악 한다고 YM 가면 음악학원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온 친구가 있어.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 중2 2학년 1학기 때 유한소수, 순환소수도 뭔지 잘 몰랐어. 어느 수준인지 알지? 음악했던 애들 어느 수준인지 알지? 걔 지금 전교 1등 해.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웃기지 않아? 머리가 좋아서. 아니, 학습하는 거 보면 달라.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질문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풀면 틀리잖아. 그럼 틀린 이유를 여기다 다 적어. 뭔가 새로운 걸 배우잖아. 그럼 옆에다가 다 적는다니까. 그거를 적고 모으면 양이 많을 것 같아? 안 많아. 진짜 안 많아. 중간고사 칠 때까지 필요한 테크닉 50까지도 안 될걸. 니들이 배워야 될 그런 것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뒤로 미루는 거야. 아이고 3월달에 하지 뭐. 2월달에 하지 뭐. 다음달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제일 많잖아. 내일 하지 마. 그냥 할 때 해. 몇 가지만 쌓아놔도 돼. 이런 거 그런 거야. 13번도 맨 마찬가지겠지. 13번도 맨 마찬가지야. 이제 걔는 고3이라는 거야. 이제 걔는 고3이다. 고3. 와. 얘네는 원 없이 고3 애들 가르치게. 원 없이 가르치. 13번 봅시다. 13번에 보면 17 이하의 두 자연수 mn입니다. 자, m과 n이 결국 경우의 수야. 이것도. 17번 문제가 13번 문제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다 카운팅하는 거잖아. 카운팅하는 건데 근데 좀 특이하게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큰 녀석만 주목해서 보면 강조해 드립니다. 얘는 어떤 허수다? 특별한 허수죠. 제곱하면 i가 되는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친구들은 이게 보자마자 얘는 제곱을 때릴 거고 제곱하면 i가 되는 허수다라는 거를 연습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 허수는 약간 모든 학생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허수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 i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1-i 분의 1 플러스 i 얘도 있잖아요. 얘도 i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i입니다. i의 복잡하게 생긴 형태가 얘입니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i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안목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좀 복잡하게 좋네 라고 하고,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에 여기에 m승이고 마이너스 1-i 분의 1 플러스 i에 여기에 n승이 되는 건데, 이거를 제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4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값을 찾아라 이 얘기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i니까 더 이상 건들 게 없어요. 그러니까 i니까 뭐 여기서 이제 대입해서 문제 풀어야 되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좀 얘기가 다르죠. 얘는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른다? 2k라고 두는 겁니다. 지수를 2k라고 둔다는 얘기야. 그럼 지수를 2k라고 두면 얘는 뭐가 됩니다? 그렇죠. i의 k승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i의 k승과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가지고 잡아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나도 이렇게 풀어. 다 나열해. i, k가 1일 때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옆에 거 보고 뺏기면 되잖아. 그냥 1. 오케이? 됐지? 됐어? 여기 봐. 지금 4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2나? 2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과 1이 매칭되면 되겠지. 이가 됐어? 이가 됐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숫자는 뭐야? 어떻게 가겠는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 수야? 지수를 2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거, 여기 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K는 누구 있어요? 2 또 6 또 10. 근데 10까지 갈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지. 왜 없어? 10을 몇 배 해줄 거니까? 2배 해줄 거니까.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n은 뭐야? 17 이하지. 그러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K 중에 가장 큰 값이 누가 된다? 6이 되는 거고, 6이 된다는 얘기는 그때 m 값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이야. 1은 되려면 n이 뭐가 돼야 돼? 4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4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4, 8, 12, 16까지 가겠죠. 오케이? 16까지 가는 건데 17 이하니까 그들 중에 가장 큰 거는 뭐야? 16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가장 큰 m과 가장 큰 n을 더해주면 되니까 28이 일단 나와. 맞죠? 근데 28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어. 왜 그렇죠? 속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얼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2가 나와서 제곱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 한번 봅시다. 여기서 K는 4의 배수가 나올 거니까 4, 8, 12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12는 될 수 없고 8은 되겠네. 8은 된다는 얘기지. 8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8은 m으로 표현하면 얼마가 돼? 16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가가지고 n을 봅시다. n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누가 되느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또 뺏기면 되겠지. n이 될 수 있는 거는 2, 6, 10, 14, 18 될 수 없죠. 14까지 되겠지.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다? 3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답은 30이 나겠죠.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와, 그리고 14번 문제는 너무 쉬운 거 아닐까? 맞지? 14번 문제 2차 함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2차 함수 문제가 될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게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보자고. 14번에 보면 x가 누구에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야. 그리고 x-a의 전체의 제곱이고 더하기 b가 됩니다. 얘가 얼마? fx가 된다. 자, 얘 최소값이, 이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가 될 때? 거기 보시면 4가 될 때. 제한 범위 나왔고 얘 나왔고 최소값이 4가 나왔는데 뭘 해줘야 된다? 분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2차 함수 완전 뜯어볼 때 그때 분류하는 방식까지 내가 다 얘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분류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방식만 여기 일단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방식이. 분류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여기 축이 누구예요? 축이
x 이퀄 a가 축입니다. 오케이? 축입니다. 포물선의 축. 근데 이 축이 범위 안에 있느냐 범위 밖에 있느냐로 분리한다는 얘기야. x 이퀄 1, x 이퀄 2. 그래서 자 축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안과 밖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x 이퀄 a라는 축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있을 때 x 이퀄 a가 두 번째 사이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x 이퀄 a가 세 번째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까지 토탈 몇 가지가? 세 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끝에 이렇게 있을 때 토탈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된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잘했어요? 자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툭 가서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소값 어디서 발생한다? 그렇지. A가 누구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이 어디? 1에서 발생한다. F1이다. F1이 얼마다? 4다. 끝. 오케이? 다 됐나요? 이까지 해주시죠. 이해가? 그럼 두 번째. 여기 보이죠? A를 집어넣으면 돼요. A가 누구와? 1과 2 사이일 때 1과 2 사이 될 때 A 집어넣으면 되겠지. FA가 얼마다? 4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마지막으로 어디?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은 A가 얼마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죠. 2보다 클 때는 어디?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는 안 보일 거니까 그래서 2일 때 최소값을 가지겠지. 2일 때 최소값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취합해서 하시면 되겠고 등호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등호는 자기 멋대로 다 붙여도 어차피 다 성립합니다. 오케이? 알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더라. 조금 쉬었다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문제 좀 풀어드릴게.